최고 4m까지 내려드리겠습니다. 새 청남에서 서울까지 서울과 제주도로 비가 오겠고요.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잘 잤습니다. 오늘 모든 모든 SBS 김범주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이야 187번 채널 2025년 12월 30일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이 영상 기록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토에버는 페이크 같고 에르코스 같은 출산 관련주들이 아침에 조금 오르죠. 에브리버 100만원 들어갔고 플러스 1% 들어갑니다. 만도 200 들어가 봤습니다. 행보 같아서 나오고 싶은데요. 나오겠습니다. HL 만도 200 들어가 있네요. 일단 뭐 로봇주가 아침에는 조금 움직이는데 자화전자도 로봇주로 편입됐습니다. 자화전자. 에브리봇이 다시 올라오네. 에브리봇이 조금 가볍고 좋긴 좋은데요. 저는 HL만도도 로봇주예요. 200 들어갔고 플러스 1% 도달합니다. LK망도 플러스 1%에서 나오겠습니다. 장전 거래가 힘이 없고 그냥 보수적으로 할게요. 로봇주들도 별로 힘이 없습니다. 에브리봇도 그램 매수였는데 매도로 전환돼 버리고 어제 사실 많이 올랐죠. 지금 엑시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외인들이 팔고 있는 것 같죠. 현재는 어제 같은 경우 선물 시장이 막판에는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음전해가지고 끝났거든요. 시장은 코스피가 2까지 올랐는데 선물 시장은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얘가 어제 매매가 완전히 함정에 빠져버린 이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입니다. 굉장히 비하인드가 좀 재밌는데 제가 이거를 어제 분석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 뇌구조, 메커니즘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20초 전입니다. 아무래도 시초에는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심할게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로당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경로당이고 시간은 점심 식사 후 12시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회원 여러분들 많은 참석을 해주십시오. 시간은 점심 식사 후 12시, 장소는 경로당 이상은 경로당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파이브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네요. 100만원 들어가 봤습니다. 어제 상장이죠. 세미파이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들어갔습니다. 신규 상장주라 바로 손절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좋아요. 세미파이브 제주 반도체가 1등이긴 한데요. 금액은 못 키우겠네요. 신규 상장주라 세미파이브 이런 것들은 레코드가 없잖아요.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연기금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긴 매수인데 몰라서 많이는 못 들어가요. 매수는 좀 들어오네요. 일단 플러스 한 1.5% 되는데 이거 추매는 안 합니다. 신규 상장주예요. 추매를 할 수가 없죠. 100만원 이상은 절대 추매 100만원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신규 상장주. 세미5 좋아요. 겁나 좋은데 저는 추매는 안 합니다. 세미5 한번 팔게요. 세미5 좋아요. 당연히 인정하는데 쭉 나오잖아요. 세미5도. 근데 저는 나왔어요. 세미5 저는 겁쟁이라 나왔습니다. 아따 S2W가 원익 IPS 100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쏙캠 관련주입니다. 쏙캠. 삼성전자 원익 IPS만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HLB 관심 종목이 좀 넣어볼게요. HLB 알지노믹스도 올라오는데요. 알지노믹스 세미5가 애매하죠. 지금 여기가 바닥 같기도 하고 세미5가 동양고속이라 전반적으로는 반도체가 메인스트림 같은데요. 제주 반도체 저는 원익 IPS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대장은 제주 반도체 같아요. 근데 저는 원익 IPS로 대장은 세미5 80만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타가 올라왔구나. 노타도 삼성전자 관련주인데 삼성전자 엑시노트 관련주입니다. 노타가 세미노트, 세미5 절반 뺍니다. 50만원만 가져갈게요. 노타가 좋다. 노타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네. 노타 좋네요. 노타 원익 IPS 좀 떨어지길래 추매했습니다. 사이즈업 했어요. 세미5 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SK 스퀘어가 제일 욕심나고 다 떨어지네. 정 안되면 번전이라도 나와야죠. IPS는 음전해버렸습니다. 노타를 안 들어갈 수가 없네 이거. 두산 테스나 좋아요. 두산 테스나. 하이닉스 한 주 60만원 들어갔습니다. 소외당하기 싫어서 들어갔어요. 많이는 안 들어가죠. 지금 다 신고가 상태들이라. 원익 IPS가 망해버리네. 지금 뭘 많이 들어간다는 게 엄두가 안 나거든요. 나는 두산 테스나 100 들어가 있네요. 두산 테스나 얘도 신고가네요. 진짜. 야, 제주 반도체가 제일 큰형 역할을 해버리는구나. 제주 반도체를 들어갔어야 되네. 연병아. 괜히 IPS를 들어가가지고. 제주 반도체 없다. 그러면 세미에 한번 먹성 걸어봐. 세미5.
110만원. 어쩔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세미파이브. 하나 마이크론도 좋네. 뭐요, 오늘 완전히 반도체 날이구만. EMT에 SK 하이닉스 한 주 들어가는데 플러스 1% 다 돼가네. 두산 테스나가 별로 안 좋은데요. 테스나 5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절대 100만원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세미5.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100만원 들어간 건데. 야, 제주 반도체가 대장이야. 아, 제주 반도체 대장이란 걸 알면서도 안 들어갔다니까. 나 이게 미쳐버려. 대장이란 걸 알면서 IPS를 들어갔으니 참 답답하다. 세미 반도체가 아이씨, 세미5 망했다. 세미5. 아, 세미5 절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와. 아, 세미5 완전히 엽기네. 반도체주가 다 빠져버리네요. 앉아서 해야겠다. 이게 무슨 전쟁터냐. 와, 세미5 진짜 이 신규 상장주들 아주 많이 안 들어갔기 망정이지. 이거 안 돼. 이거 버려야 돼. 세미5 나왔습니다. 손실은 엄청 컸네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 페이크인가? 프로그램 매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머니가 IPS가 수익으로 갈 수 있을까? HLB 160, 세미5 이게 지금 들어갈 자리인가?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지. 16,000주. 아까 8,000주였거든요. 두산 테스나는 2.4%인데 좀 더 기다려볼게요. 한번. 이것도 신고가 상태인데 나 요즘에 계속 신고가에 당하네. 아니 적게 들어가서 다행이긴 한데 와 돌아버리겠네. 제주 반도체하고 IPS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IPS가 썩힘하고 더 맞지 싶었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네. 테라뷰 아침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복귀를 하면서 나도 이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 제주 반도체를 들어갔어야 정상이죠. 당연히 대장이 제주 반도체라고 해놓고 원익 IPS를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내 구조가 박살이 나버리는 것 같아. 나 왜 그러지? 그럴까? 그래도 CMTX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 꽤 됐고 떨어지더라도 연기금에서 이렇게 개런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빠져도 걱정이 안 된다고. 근데 CMTX는 2.5% 50만원 들어갔는데요. 이런 건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듣보잡들 쓸데없이 시가총액 많이 책정된 것들, 그런 것은 걱정된단 말이죠. SM이 프로그램 매수 어제 230억 지금 130억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리스트 상단에는 SM이 없고 이것도 등수가 꽤 중요하거든요. 다행히 어제처럼 막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 없어요. 오늘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IPS, 그 다음에 HLB 170만원, 나머지는 다 뭐 100만원 이하니까. 두산 테스나가 100만원 들어가 있고 HP, SP를 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두산 테스나는 솔직히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HLB를 이틀 전부터 연기금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런 바이오 쪽은 연기금에서 들어오면 어찌됐건 좀 봐줘야 되거든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어제 아마 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알았을 거죠. 뭐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휴먼 로봇이었어요. 어제 1등은 압도적으로 휴먼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휴먼 로봇을요 진짜 솔직히 전 못 봤어요. 안 보여버려. 휴먼 로봇이라는 글씨 자체가 어제 안 보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휴먼 로봇이 상한가를 간 거야. 상한가에 도달했다 좀 풀렸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나의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세상에 휴먼 로봇 같은 종목이 안 보여버린 거야. 와, 나 진짜 어제 완전 내가 복귀를 하면서 내가 미쳤다.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 종목을 놔두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와, 나 진짜. 그리고 내가 설정해 놓은 리스트 상단에 전부 다 휴먼 로봇이 12% 3%에서 노미네이트가 됐거든요. 세상에. 근데 하이젠 RNM 막 이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있었던 거지. 나 진짜 어제 복귀하면서 환장할 뻔했습니다. 환장.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체결창에 그냥 아주 도배를 해버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근데 이상하죠. 저는 못 봤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선입견? 인식? 이런 거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종목만 보이는 거죠. 와, 사람이란 게 이상하대. 진짜 나 어제 완전 개 놀랬습니다. 나 진짜 놀랬어요. 어제 정말 꼭 마취 주사 맞았을 때 느낌, 우울증 약 먹었을 때 그런 느낌요. 항정신성 약 먹었을 때 혹시 모르시겠네요. 그 물뽕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뽕.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그런 거 먹었을 때 정신은 아주 맑은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어제 그런 극적인 상황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훈련된 대응을 해주긴 했죠. 안 그랬으면 손실이 크게 났을 건데 그동안에 이제 조금 훈련된 대응을 해준 게 있어가지고 손실 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이제 그런 자신감은 있죠. 어떤 식으로 나는 매매를 해도 손실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맨징할 수 있다. 뭐 이런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있죠. 근데 어제 저 같은 함정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든지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의외로 HLB가 조금 올라와 주네요. 뭐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크지 않는데 어찌됐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긴장한 부분도 좀 있긴 있죠. 왜냐하면 배당날이라 기관들 물량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오히려 외인들이 사주는 바람에 다만 삼성전자하고 이 SK하이닉스에 돈들이 몰려버리는 바람에 좀 다른 종목들은 조금 소외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니 아침에 원익 IPS를 들어가면서 제주 반도체가 대장이라고 말을 했으면 당연히 대장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진짜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이 HLB를 좋아하는 종목이 아닌데 연기금이 지금 오늘도 사고 있거든요. 이거를 왜 사는지 모르겠네. 전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는 HLB를 별로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HLB를 오늘 연기금에서 들어와서 들어갔지 이거 수급 보고 들어간 것 뿐이지 안 그랬으면 안 들어갔을 거요. 저는 철저하게 1조 이상 가는 종목들이라든가 바이오주는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연기금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 왜냐 그러면 회사 쪽에서 연기금은 지네들이 가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연기금 자금 운영하는 애들은 조심해야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업 탐방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게 있어요. 연기금 자금 운영하는 애들은 무조건 기업 탐방을 해가지고 보고서 절차를 남겨야 돼.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설이 뭐가 있다. 심지어는 인적 관리도라든가 관리자라든가 심지어는 회사 지도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들어가는 종목은 이유 불문하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이 수익이 나면 물타기 또 물타기 해가지고 금액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하락을 했을 때 이게 대응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갈 때 아예 많이 들어가서 손실이 나도 물량을 줄이고 수익이 나도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게 제가 또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조금씩 고쳐 나가는 수밖에 없죠. 한꺼번에 내 잘못된 습관을 전부 다 포맷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든지 아마 습관 버릇이라는 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대장주는 제주 반도체라고 그러면서 IPS를 왜 들어가냐 미쳐버린다니까. 나중에 영상을 보면 내가 당연히 대장주로 들어갔어야지 그거를.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것도 내가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죠. HLB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잖아요. 차트를 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놈들은 지금 이게 곧 있으면 1등 먹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HLB. 그러니까 위에서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놈이 있고 아래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가는 놈이 있는데 치고 올라가는 놈들은 많이 가요. 의외로. 제가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이다 된다면 내가 어제 매매 함정에 빠지. 그러니까 내가 왜 생각에 어떤 이거를 정신병적으로 뭐라고 하는데 왜 휴먼 로봇이 안 보이고 내 눈에 안 보이고 엉뚱하게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는지 제가 한번 체계 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요 시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 마누라 내 자식만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일종의 그런 거죠.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어제 진짜로 휴먼 로봇을 못 봤어요. 기억이 안 나. 삼성전자도 뭐 대충 끝난 것 같아요. 한 주 들어가 있었는데 뺍니다. CMTX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에서 개런티를 해주는 종목들이라 빠져도 크게 안 빠지고 두산 테스나도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좀 지금 상황은 좀 뒤로 밀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낸드 관련주들이 가는 건지 장비 관련주들이 가는 건지 이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장이 끝나면 분석을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최근에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SM이 가버리네. 아하 SM이 급등이네. 차트는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가긴 하지만 5분봉으로 보면 급등이죠. 그러면 JYP를 들어가야 돼 아니면 SM을 들어가야 돼? 이럴 때는 SM을 들어가야지. 근데 분위기는 SM이나 JYP나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사람은 또 여기서 딱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JYP는 정부하고 연관돼 있고 어쩌고 이런 생각 때문에 보통 JYP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HLB를 아까 조금 떨어졌을 때 여기서요 아마 사이즈업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아예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서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로마티카가 어제도 조금 나왔는데 오늘도 좀 나오네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네요.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이 파는 걸로 보니까 연기금에서 들어와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로마티카
많이 빠졌어요. 공모가가 8,000원. 아, 지금도 공모가 위에구나. 처음에 오를 때 워낙 많이 올랐었구나. 사실 대장주는 SM이 아니라 JYP 엔터 같은데 걔들이 누구죠? 하여튼 하이브는 대장주 아니에요 지금. JYP 아니면 SM이 대장주인데 SK 하이닉스도 나오겠습니다. 뭐 이 정도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갔죠. 하이닉스. HP, SP도 번전이거든요. 여기서 나올게요 그냥. 어차피 주인공은 아니라서 올라가봐야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냥 원익 IPS 아니면 HLB 현재로서는 들이 가망이 좀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선물 시장 쪽은 좋네요. 선물 시장 쪽은 좋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외인들이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인들이 팔고 있죠. 달러가 팔고 있고 선물을 사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쪽은 좋고 현물 쪽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그런 거죠. 외인들이 판다고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죠. 아이고, 제가 HLB 이야기 한번 지금 상황에서 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화면 상단에 주식의 로직은 매우 정치공학적이라고 썼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상황이 안 좋은데 HLB가 현재로서 바이오 중에서는 수급이 제일 좋아요. 거래량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체결 강도도 187에서 쭉 보면 174로 떨어지고 있고요. 아까 몇 프로까지 올랐죠? 주가도 거의 한 7.44%까지 갔다가 체결 강도 떨어지면서 두 개가 동시에 주가도 지금 6%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정치공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얘보다 그럼 더 좋은 놈이 나타났냐? 정치공학적. 그러니까 얘하고 경쟁할 만한 놈이라든가 얘보다 우월한 놈이 나타나지 않으면 얘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우월한 놈이 나타나 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에피스 같은 것이 딱 나타나가지고 시장을 딱 장악을 해버려. 그러면 이놈은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HLB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보다 센 놈.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이놈들이 얘를 지금 앞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내용으로 보면 체결 강도도 떨어지고 있고 피크를 찍고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VI 바로 밑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얘는 끝났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얘보다 더 센 놈이 안 나타났으니까 얘가 다시 대장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저도 그거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차트를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도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상위의 개념, 최상단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얘보다 대장, 얘보다 얘를 밀고 들어올 새로운 테마,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한번 보자고요. 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 다시 저는 전고점을 때리고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HLB. 근데 HLB를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물타기를 해주지 사이즈업을 해주지가 안 해주냐.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이즈업을 해주면은요 제가 버티지를 못해요. 왜냐 그러면 평단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벌써 느낌이 빨간불일 때하고 파란불로 딱 전환이 되면 내 마음가짐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라가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건데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아래쪽에서 팔고 항상 위쪽에서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제가 물타기를 안 해요. 이제 이거는 조금씩 리모델링을 해 나가야지. 이제 방식 자체를 아까도 잠깐 내가 메모를 했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서서히 조금씩 할 수 있을 만큼만 오늘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걸어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스스로 막 고민하거든요. 엄청 자학을 해요. 내가 스스로 이 바보 같은 짓을 도대체 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아니 사람이 중요하지 무슨 주식이 중요합니까? 하나하나 고쳐 나가다 보면 나중에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습관을 제가 다 고치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안 고쳐져요. 다만 어찌됐건 개선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T 냉각 관련주죠. 근데 역시 GST도 냉각 관련주이긴 하지만 대장주가 제주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구리들이 나오면 자리에 있는 이 제주반도체 이게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뱀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출몰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원익 IPS가 이 정도 올라올 정도 되면 제주 반도체를 뱀을 사야 되는데 개구리를 산 거지 내가. 어차피 제주 반도체가 떨어지게 되면 후발주들은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먼저 떨어져 버리거든요. 역시 제주 반도체가 셉니다. 오늘 대장은 제주 반도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고 제주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끗 차이로 내가 하루 매매가 승패가 결정돼 버리더라고요. 제주 반도체를 뻔히 알고 있어. 나중에 복귀를 하다 보면 저걸 들어갔으면 오늘 아주 스마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 한 끗 차이를 복을 못하고 항상 후발주의 원익 IPS 들어가가지고 애를 먹더라니까요. GST 이것도 후발주예요. 어찌 됐건 간에 제주 반도체가 대장이기 때문에 후발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장주가 더 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 제주 반도체는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온 디바이스 관련주예요. 온 디바이스. 근데
근데 조금 개념이 달라요. 원익 IPS는 그쪽은 아니고 또 다른 쪽이거든요. 낸드 쪽에 가깝고 소켓 관련주고.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안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강하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들어가는 거죠. 온 디바이스에 HLB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위도스 제약 또 탈모 관련주인데 얘는 급등이죠. 110억의 급등이네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고. 제주 반도체가 거래량도 압도적이에요. 지금 5천억 거래됐죠. 원익 IPS는 겨우 지금 700억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이거는 뭐 보나마나 대장이 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제주 반도체를.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어야죠. 두산 테스나라든가 CMTX도 좋은 종목들이지만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고 싶을 때 사실은 차라리 비싸더라도 뱀을 샀어야 돼요. 대장 뱀을. 후발적 개구리를 사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지금. 한 끗만 리모델링을 하면 돼. 한 끗만. 다 때려 부술 필요는 없고, 내 버릇 중에서 한 끗만 거치면 됩니다. 저도 매매를 할 때요. 계속 루틴을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또 매뉴얼도 바꿔보고 막 그럽니다.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DNA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DNA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요.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 저랑 같이 예전에 주식을 하던 큰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꼭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장주를 들어갑니다. 대장주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찌됐건 대장주를 무조건 들어가요. 아주 좁은 DNA를 타고난 거죠. 그런 분들은 대장주를 고르는 방법만 조금 익숙해져 버리면 단타로 돈을 좀 크게 벌 수 있는 거죠. 저도 당연히 고쳐야죠. 살기 위해서는. 원익 IPS가 다 내려와 버리네요. 이게 후발주 개구리들의 문제점입니다. 대장주가 존재하면 후발주들은 죽어요. 죽는 것 같네요. 만약에요, 시장가 매수가, 하이브가 만약에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SM은 지금 한 주 들어가가지고 플러스 3%인데 이놈을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브가 들어오면 바로 이놈을 들어갈게요. 하이브는 코스피거든요. 원익 IPS가 음전해버리네. 하이브 매수 들어오네요. 하이브. SM 50만원만 들어가 봤습니다. SM도 아직 VI를 안 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면 이 종목도 차트는 안 좋아요. 이게 차트인데요. 급등이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VI죠. VI. 제가 어제 헷갈렸던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거기에 이어지는 HD 현대 기계건설, 기계건설 밑에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게 재밌어요. 현대 로템 나오죠. 현대 로템 나온 다음에 현대 위아 나오죠. 이 두 종목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연관이 있냐 그러면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였죠? 폴란드에 5조 6천억 천궁을 수출한다는 거잖아요. 천궁 다연장 로켓. 에이씨. HLB 다 내려와 보네. 아하, 라면이 쓰다. 제주 반도체 훌륭하네요. 구경만 하고 있네요. 외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반도체가 좀 떨어지네요. 외인들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오늘이 뭐 마지막 날이라 그런 것 같고 연기금도 매도가 좀 늘어나고요. 증권사 애들도 매도입니다. 개미들만 매수 포지션이네요. HLB도 아하 아깝다. 일단 여기서 50만원만 사이즈업. 어제처럼 외인 주포들이 달라들 때하고는 또 판이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하 HLB도 그래픽 급등하네요. 치아 보정기 같은 거, 이빨 관련 소재 부품 만드는 애들입니다. 원익 IPL 빼야 될 것 같아요. 손실 처리합니다. 분들이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서는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매수로. 이게 정상이죠. 지금 베이시스가 2% 차이가 나니까 선물 시장에 걸 던지고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한 것 같아요. 반도체 상승 VI 두 번 2차 VI 걸리네요. 제주 반도체 말고는 뭐 볼 게 없네요. 지금 CMTX 50만원 들어간 거 뺍니다. 두산 테스나 이것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두산 테스나 뺍니다. CM50 HLB 210 먹었지? 아 집이야? 그래. 올 때 뭐 햄버거 사올 거야? 아빠는 뭐 먹었어? 그냥 와 그냥. 응? 자 12시 반이죠. 이제 점점 마지막 거래일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운은 총량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면 오히려 복권 같은 걸 하나 사야 된답니다. 운이라는 게 총량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만 벌어지면 나머지 운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여러 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다 소외가 되고 그러면서 좀 소모 현상 같은 것도 벌어지기도 했고 또 처음 겪어보는 현상들 때문에 잘 적응이 안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떠나면서 굉장히 고립된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요. 또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 나머지 운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위안을 해보려고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될 것 같아. 조금 잘 안 풀리는 일이 있더라도 기죽을 필요 뭐 있나요? 또 뭐 내가 기죽고 내가 뭐 심각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나? 그러면 그냥 더 해봐야지. 여러분 진자 운동 아시죠? 진자 운동.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자기가 편안한 위치를 잘 모른답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해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편안한 자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죽을 만큼 열심히 달려도 보고 또 힘들 때 미친놈처럼 욕을 얻어가면서 좀 쉬어도 보고 그러면서 본인이 어느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어느 자리에 내가 있으면 좋을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전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저놈이 나한테 욕을 하건 뭐 칭찬을 하건 뭘 하건 그건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어느 위치에서 내가 편안해지는지 알려면 온갖 미친 짓거리를 다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못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룰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칙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뭐. 근데 이 선을 조금 넘어본 사람들은요,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거는 성경 같은 데도 나오고 또 여러 문헌에도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 선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선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입장, 또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선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악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건 그게 물리적으로 상관이 없다면 이것저것, 그리고 약간 미친 짓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누군가를 때리고 싶으면은요, 일단 자꾸 맞아봐야 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올해 저처럼, 만약에 저처럼,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셨겠지만 저처럼 힘들고 또 포모 현상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행한 일을 먼저 겪은 것 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지, 내가 정한 것조차도 반드시 선일 수는 없다. 그냥 마음껏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완전히 기운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5만원 손실을 봤는데요. 15만원어치만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저는 좀 성격이 좀 예민하기도 하고 좀 극단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15만원을 잃었고 150만원을 잃었고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만 찾아버리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압박을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내년부터는 좀 행복해지려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행복해지랍니다. 남들이 뭐라 하고. 아 참,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죠. 어제 같은 경우요, 어차피 지금 뭐 모니터를 봐도 움직임이 별로 없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왜 휴먼 로봇이 엄청나게 노출이 되는데, 시장가 매수로 노출이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보였을까? 제가 모니터링 이제 혼자서 복귀를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전 진짜로 안 보였으니까. 그게 내 눈깔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에 굉장히 좋았죠. 초반. 이제 그러면서 현대 로템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주가 왜 오르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었고, 저는 현대 로템에 들어갔다가 그냥 살짝 발만 담그고 그냥 나왔었죠. 손실도 수익도 없이. 근데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그게 이제 폴란드에 5조 6천억 그 수출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그게 이제 그 다연장 로켓 있잖아요. 다연장 로켓. 천무죠, 천무. 다연장 로켓. 미국 무기로는 하이마스. 그걸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방산주가,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요. 방산주가 다 오르길래 그냥 방산주가 오르나 보다. 이 상황에서 방산주가 왜 오를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휴전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현대 로템 오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현대 위아, 또 HD 현대 인프라, 아니 HD 현대 기계건설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대 기계건설하고 현대 인프라코어가 합병을 하니까 현대 로템의 전차의 엔진을 만드는 데가 현대 인프라코어니까 두 개 현대 기계건설하고 합쳐지니까 현대 기계건설로 수급이 들어왔던 건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대 기계건설이 어제 한 12% 올랐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가나보다, 주포들이 그쪽 걸 조금 매수를 하나보다 하고는 그 뭐죠? 전진 로봇? 전진 건설 로봇. 그거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하이젠 RNM 로봇주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퓨림 로봇인가 그 로봇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하이젠 RNM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안 보였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생각만 가득했어요. 전진 건설 로봇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쪽으로 가는 것만 머릿속에 그 그림만 그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 관련주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장이 끝나고 복귀를 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미리 어떤 예단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내 결정적인 아킬레스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요, 일단 급등주는 안 하죠. 저는 절대 급등주는 안 합니다. 급등주는 안 하는 거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급등주는 안 해요. 지표에 매수가 제대로 잡히는 것들만 하는 것은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단 무조건 지표에 정상적으로 잡히는 놈들, 그런 놈들만 하려고요. 이를테면 HLB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잘못 들어갔지만 제주반도체 오늘 못 들어가고 말았지만 제주반도체 대신에 대장주는 제주반도체인데 그러면서 잘못 들어갔잖아요. 원익 IPS. 그러니까 원익 IPS라는 종목을 제가 언젠가는 쏙템 관련주로 이게 한번 오를 거라고 선입견을 이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장주라는 걸 제주반도체가 대장주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원익 IPS를 들어가 버린 거죠. 이런 부분이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주그림을 다해서 한번 고쳐보려고 해요. 그것만 고쳐버리면 제가 대장주가 어떤 건지는 알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지표 안에 대장주는 싹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알면서도 못 들어가는데 그게 더 나쁜 거죠. 모르면서 못 들어가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알면서도 자꾸 매뉴얼과 다른 행동을 해버리거든요. 어찌 보면 쉽게 고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도둑놈이 자신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재벌로 못 고치는 것처럼 못 고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고백을 할 겁니다. 내가 잘못됐다. 내 습관을 못 고친다고 그러면 대량주가 어떤 거라고 메모라도 해놓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션을 할 때 대장주는 뭔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꾸 메모를 제가 해놓는 거죠. 내가 미친놈이란 걸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영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보려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 같은 겁니다. 어서와 자자자. 그래도 이렇게 어느 분들이 방송을 듣는지는 모르지만 몇 분 안 되지만 신세 한탄을 하고 나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래도 SM 연기금에서 계속 지금 줄기차게 들어오네요. 줄기차게 들어옵니다. HLB가 오늘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마 오늘 희귀일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체결 강도는 어찌됐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조금 떨어졌는데요. 주가는 떨어졌는데 체결 강도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체결 강도가 왜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 체결 강도가 162에서 158로 떨어졌다 하는 거는 주포들이 판 것이 아니죠. 주포들이 팔아버려가지고 체결 강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포들이 안 사는 거예요. 주포들이 안 사는데 거래량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는 HLB는 외국인 사고 기관들이 다 사고 있으니까 기관 메이저들은 다 사고 있잖아요. 연기금 뭐 이렇게 다 사고 있으니까 개미들이 던지니까 기관들이 안 던지고 그대로 물량을 가지고 있고 개미들만 던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체결 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죠. 리브 스메드는 연기금에서 안 들어오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요. 노타는 연기금에서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노타는 그거 관련주예요. 엑시노트 핸드폰 CPU 있잖아요. AP 칩 설계하는데 관련주입니다. 알지노믹스도 얘 좋은 놈이에요. 얘 좋은 놈인데 연기금에서랑 다 들어오고 있구나. 알지노믹스가 일라이릴리 관련주잖아요. 일라이릴리. 이거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들어가 놓으려고 그랬었는데 알지노믹스 일라이릴리 주가도 이게 뭐 5연상인가 한번 갔었죠. 300% 오르고 근데 오늘은 아마 세게 가는 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알지노믹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들어왔어요. 와 제주 반도체가 지금 이게 7,400억 거래가 돼버렸네요. 엄청난 거래량이네. 최근 들어 최대 거래량 나와버렸네요. SM이 급등했네요. 팔아야지 뭐 급등하면 금액은 50만 원인데 팔아야지. SM 급등이어서 팔았습니다. 그건 무조건 팔아야 돼.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요. 방산주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까 천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다연장 로켓 이렇게 포문이 6개 달린 것도 있고 하이마스는 이렇게 우리나라 천무는 12개 달렸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쏘는 건데 다연장 로켓이고 그건 이제 패트리어 또 있죠. 방어용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용으로 쓰는 거. 패트리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천무가 아니고 천궁이죠. 천무는 하나 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고 방어용. 천무 말고 천궁, 방어용은 LIG 넥스원입니다. 하나 시스템하고 같이 만들죠. LIG 넥스원. 그리고 이제 천무하고 천궁, 로켓 쪽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2 전차, 흑표 전차라고 그러죠. 그거는 현대 로테. 현대 위아도 관련주인 것은 천궁하고 천무 트럭 있잖아요. 트럭 자체. 그거를 현대 위아하고 기아에서 만들어요. 그거 말고도 방공망 시스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드는데,
그건 LSAM인가? 그렇게 부르죠. LSAM. LSAM인가? 그건 하나 시스템이 주축으로 만들어요. 리브 스메드는 진짜 시청이 너무 높아. 복강경 수술 장비 만드는 애들이 복강경 수술 장비인데 제가 아까 가서 손실을 좀 크게 낸 종목이 하나 있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 유인, 그러니까 함정, 지기들 물량을 떠넘기려고 유인을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손실을 좀 봤죠. 리브 스메드도 약간은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리브 스메드. 상장한 지 3일째죠, 리브 스메드. 4일?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은요, 완전히 폭탄 돌리기입니다. 진짜 올라도 위험하고 안 올라도 위험해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지. 리브 스웨드는 연기금에서 들어올 리는 없을 것 같고, 외인들이 들어올리는 것 같네요. 외인들은 완전히 단타 세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인들을 얌전하게 해주는 것이 힘이에요. HLB가 못 올라가네요. 센서뷰가 급등이고요. 아까 세미 5 들어가가지고 손실을 좀 봤죠. 상장한 지 이틀 됐습니다. 어제 상장을 했죠. 거래량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거래량이 나온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함정이죠. 유인 작전입니다. 유인. 아까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유인을 했거든요. 세미 5요. 아마 외인들이 물량 떠넘기기가 아직 안 끝난 것 같거든요. 아크릴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해결 강도가 지금 87에서 급등이 나오죠. 세미 5. 이런 거는 보나마나 개미 유인 작전이죠. 87%라고 그러면 매집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매집이 안 된 상태에서 급등을 시킨다. 좀 이상한 거죠. 그 상장주 중에서 CMTX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대장이 제주 반도체라서 지금 그 2시 다 돼가는데요. HLB도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조금 미련이 남아서 하여튼간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볼게요. 마감이 다 돼가고 있어서 이제 사이클이 끝난 것 같기도 하긴 하네요. HLB를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기다려 볼게요. HLB가 무너져 버리네요. HLB는 죽은 것 같습니다. 3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 같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하지 않는 종목들 중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원탑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올라도 급등으로 오르거나 아주 짧은 구간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원익 IPS에 들어가가지고 좀 손실을 봤고요. 지금 HLB에 들어가서 200 들어가가지고 지금 42,000원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애매했던 부분이 주포는 개미였습니다. 개미가 주포였고요. 근데 외인들의 플레이가 아주 두겠습니다. 개걸음 작전이었어요. 사이드웨이. 그러니까 외인들이 사는 종목들도 옆으로 횡보를 해가지고 기어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쩔 때는 외인들이 특별한 종목들은 막 급격하게 올려버리는 장이 안 좋을 때도 올리는 종목들이 몇 종목씩은 나왔는데 오늘은 제주 반도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딱히 볼만한 종목이 없었어요. 뭐 CM 이런 것도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것도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방금 전에 현대 오토에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외인들은 별로 매수 매도가 없었어요. 외인들은 매수 매도 없이 그냥 급등을 시켰거든요. 의미 없는 급등인 것 같아요. 연말연시입니다. 연말연시고 이제 며칠 쉬고 내년에 장이 열리죠. 저처럼 올해 힘들었던 분들은 내년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행운으로 채워질 겁니다. 아마. 힘들다고 해서 계속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럴 때는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것보다 좀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져라 이렇게 위로를 좀 받고 싶은 때입니다. 서로 위로해주는 연말연시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여기서 HLB 하나 남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해결 강도랑은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인들, 기관들, 애들이 사이드웨이로 행보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오늘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련이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매도합니다. 자, 오늘 16만원 됐습니다. 오늘 손실 본 거는 내년부터 차근차근 맨징을 해 나가도록 하죠. 바이바이. 안녕.